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영업자로서의 그 의무, 가게 오픈을 하러 출근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저께도 어김없이 더웠는데 비가 낮에 조금 왔을 때는 좀 선선하는 것 같더니 또 밤부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을 이렇게 늦게까지 못 자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한 새벽 2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침에는 오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눈이 그냥 떠져요. 시간이 되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술 먹든 안 먹든 그게 이제 그 강박관념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훅 늦잠을 자거나 막 이런 게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는 쪼개기입니다. 자, 쪼개기가 뭐냐? 그냥 뭐 이렇게 피식 웃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쪼갠다 뭐 그러죠.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랐죠. 올해가 얼마죠? 올해는 8,720원. 자, 그러면 9,160원 빼기 8,720원 하면 440원이 오른 거예요. 이제 그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수당도 같이 주휴수당도 오르고 이거를 베이스로 한 4대 보험료도 오르는 거고 그래 다 오르는 겁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왜 쪼개기냐, 내년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오르는데 올해처럼 근무자를 똑같이 쓸 수 있겠느냐, 저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 다른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유가 되시고 좀 장사가 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물론 그냥 똑같이 운영하셔도 큰 지장이 뭐 없을 테지만, 진짜 이게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유동 감소로 인해서 상권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고요. 내년에 과연 똑같이 쓸 수가 있을까?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이게 쪼개서 쓴다는 건데, 왜 쪼개 쓰냐 그러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4시간씩 3일을 쓰는 거랑 그러면 12시간이잖아요. 아니면 5시간씩 3일을 쓰는 거랑 결국은 하루에 일하는 차이가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급여를 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뭐가 차이 나냐? 주휴수당이 붙어요. 그러니까 15시간이 넘어버리게 되면 최저임금 플러스 주휴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3일을 쓰는 거랑 하루에 5시간 3일을 쓰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1년으로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휴수당을 하루에 8시간씩 설명을 해드리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자, 40시간이에요. 주는 저 휴일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8, 5, 40, 5일을 일하면 8시간씩 40시간이에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가 붙냐? 40시간 나누기 5 하면 5, 8이 40, 8시간이죠. 그러면 한 주, 그러니까 그 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수당이 하루치가 붙어요. 8시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자가 이틀을 근무하거든요. 열흘씩 이틀. 그러면 주에 며칠이죠? 주에 몇 시간이죠? 20시간이죠. 그러면 20시간이면 5일로 나누면 4. 4시간이 수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추가로 주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본인 의지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주게 돼 있어요. 물론 안 주시는 데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건 간에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4시간 어치가 그러니까 20시간 플러스 4시간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쪼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를 10시간 하던 거를 쪼개기 하면 어떻게 하죠? 7시간으로 줄이면 돼요. 그러면 이틀을 7시간씩 7 곱하기 이틀 2 하면 14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14시간어치만 주면 돼요. 차이 많이 나죠? 자, 어떻게 차이 나냐, 아까는 10시간씩 이틀을 일하기 때문에 20시간 플러스 4 총 24시간이죠 그러면 쪼개면 7시간씩 7이 14 14만 주면 돼요. 그러면 최저 일한 시간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20시간 일했죠, 앞서서 얘기한 건. 그 다음에 7시간씩 하면 14시간 일하죠. 그러면 차이가 몇이죠? 6시간이죠 6시간 차이 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주일수당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거기에 자 4시간어치가 더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급여로 따지면.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7시간씩 이틀을 하는데 내가 바빠서 근무자한테 대신 부탁을 했어요. 4시간만 근무를 해달라. 그러면 14시간에서 플러스 4시간을 이번 주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18시간이잖아요 18시간이네? 그럼 주휴수당이 붙나? 이렇게 하실 텐데, 요거는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우리가 뭐 7시간씩 이틀 수목 일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휴수당 해당 여부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가끔씩 발생하는 뭐 대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 친구가 주휴수당 받는 친구면 마지막 주, 이제 퇴사하는 그 마지막 일하는 그 해당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안 주셔도 돼요. 왜냐면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그 다음 주에 그 일하기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상 보면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퇴사다,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 마지막 주에 대한 그 주휴수당은 그 해당자에 한해서 안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꼭 알아주시고요. 뭐 물론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잘했어. 나 없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일 잘하고 뭐 이러면은 고마워서라도 줘야죠. 근데 제 경험상 그런 근무장 거의 없더라고요. 자, 여기 쪼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근무자 쪼개기에 대해서 그 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내년에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리고 쪼개기가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어도 좋은데 모든 근무자를 그렇게 쪼갤 수가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쪼개기를 했을 때 단점이 뭐냐, 장점은 뭐 비용이 주는 거겠죠. 단점은 뭐냐, 제일 큰 단점은 근무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근무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휴수당 받는 쪽으로 구하고요. 일 잘하는 친구가 그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딴 데서 일 못 구하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으로 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내년엔 저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근무 시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어쨌든 자, 오늘도 날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중간에 소나기가 올지 저녁에 소나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침부터 날씨 화창하니까 가게 오픈하시는 분들 아니면 24시간 하시는 분들 오늘은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자, 일요일이죠. 일요일이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시고 내일 오늘 쉬시고 내일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요 정도로 오늘 쪼개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출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